이번 시간부터는 실종 선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이거 하나만 추가로 보면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에 선임 결정 취소 전까지 재산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 한 행위는 선악 불문하고 유효해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유효하다. 선악 불문. 글씨가 다시 선악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유효하다. 몰랐든 알았든 불문하고 유효하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서 제일 키포인트. 이렇게까지 살펴봤고, 이번에는 실종 선고예요. 실종 선고는 말 그대로 이찬이가 나 성공해서 돌아올게 엄마 아버지 하고 떠났어요. 서울로 상경했는데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돼요. 부모님이 저랑. 그럴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은 실종 선고를 할 수 있겠죠.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종 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 기간 불분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인해서 사망으로 의지하는 제도예요. 의지하는 제도. 그래서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이제 우리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족이겠죠. 가족 외에 또 누가 있을까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도 이해관계인이 될 거예요. 부재자의 재산관리. 뭐 이런 예시들이 있다. 그래서 실종 선고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뭐냐? 실종 선고 요건, 청구 요건이 아니라 실종 선고 요건은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실종 기간이 경과해야 되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되고 공시채고 6개월 동안 하게 돼요. 이거 뒤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 가피를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갖춰야지만 비로소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것,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이미 사망으로 기재된 자. 지금 여기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미 사망으로 기재됐다고 했으면 우리가 이 사람 사실적으로 사망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상 사망 기재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떠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생사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겠죠. 왜? 이미 사망으로 기재됐으니까. 따라서 실종 선고를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한 말이에요. 사망으로 인정이 됐으면 이 사람은 결국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실종 선고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못하겠죠. 상식적으로 그냥 한번 보고 이해독 때부터 이런 건 지우셔도 돼요. 이게 가끔 지문에서 나와요. 옳은 지문으로만 나오고. 그래서 빼고 싶었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몇 년에 한 번씩은 나오니까 넣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넣었던 부분인데, 다음으로 실종 기간이 경과해야 된다는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보통 실종 같은 경우에는 5년간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야 돼요. 몇 년간? 5년간. 근데 특별 실종, 예를 들어 전지에 임한 자, 전쟁에 나간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이거는 이제 영화 타이타닉 혹시 보셨나요? 타이타닉 생각하시면 돼요. 추락한 항공기 쪽에 있던 자. 이거는 기억나시나요? 괌 사건. 제가 대습상속에서 괌 사건 말씀드렸죠. 이게 되게 갑부신 분과, 돈이 많으신 분과 그 다음에 아내분이랑 딸이랑 손녀랑 이렇게 놀러가서 추락한 항공기로 인해서 다 같이 사망했을 때, 이때 사위랑 이분의 여동생 간의 대립이 있었죠. 얘 재산에 대해서. 근데 누가 다 가져갔죠? 이 사람이 다 가져갔죠. 이 얘기 말씀드렸고,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이 침몰된 후 항공기가 추락한 후 기타 위난이 종료된 후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이걸 특별실종이라고 해요. 따라서 보통 실종 같은 경우에는 5년간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야 되는 반면에 특별실종, 항상 시험엔 여러분 선박이랑 항공기가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굵게 표시한 거예요. 전지에 나간 자, 전쟁에 나간 자 이런 것들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항상 선박 아니면 항공기로 가지고 문제를 내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실종으로서 1년 지나면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년이냐 1년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건 판례인데, 판례 입장이에요. 이건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뛰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상당하지도 않은 채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럼 이건 여러분이 보시기에
특별 실종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보통 실종으로 봐야 될까요? 이걸 막 항공기 추락, 또 선박 침몰, 전쟁, 이 정도까지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좀 사망으로 확실히 보이죠. 그런 경우에는 실종 선고 1년만 지나도 되는데, 이거는 부상도 당하지 않은 채,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따라서 이거는 보통 실종에 해당해요. 그래서 5년이 적용돼요. 5년 기간이. 그래서 실종된 지 5년이 지났어야 비로소 사망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되지 법원이 직권으로 실종 선고를 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가정법원은 판사님들이 깡패이기 때문에 직권,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몇 가지 안 되는 예외를 말씀드렸죠. 그게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나왔지만 우리 피한정 후견인도 그렇고 피성년 후견인도 그렇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사님이 지나가다가 좀 치매 걸리시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지나가고 계셨어요. 근데 당신 피한정 후견인으로 제가 해야겠어요 하고 끌고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죠. 반드시 그분의 가족이든 이해관계인이든 이런 사람들의 청구가 필요하다. 뭐 검사가 됐던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던 본인이 됐던 이런 식으로 반드시 청구가 있어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법원 직권으로 할 수 없다 라고 제가 예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법리가 여기도 똑같아요. 청구권자의 청구가 반드시 있어야지 법원이 직권으로 실종 선고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실종 선고 파트는 이걸 제일 많이 장난을 쳐요.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부재자의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즉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실종 선고 청구 X.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판례가 그냥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제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사례용으로도 나오거든요. 근데 뭐 노무나 행정 쪽은 그렇게 딥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혹시 모르죠. 앞으로 이제 뭐 시험을 좀 더 어렵게 내야겠다라고 출제자들이 생각하면 이걸 사례로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둘이 서로 사랑해서 자녀 A를 낳았어요. 결혼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갑에게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C, D라고 해볼게요. 이 관계에서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1순위 상속인 얘의 재산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인 을과 자녀인 A, 얘네 둘이 받게 돼요. 근데 만약에 자녀 A가 없다. 자녀 A가 없는 경우, 얘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누가 받냐? 바로 2순위로 CD, 갑의 어머니 아버지와 이렇게 하지 말고 아내분과 그리고 플러스로 엄마 아빠 이렇게 받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갑에게는 여동생 유가 있다고 해보고 엄마 아빠는 안 계신다고 해볼게요. 이번에는 지금 자녀도 없고 엄마 아빠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3순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얘랑 같이 가져갈까요? 아니에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배우자가 없을 때 비로소 여동생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는 자기 자식과 함께, 자식이 없으면 이분들과 함께, 이분들도 없으면 얘가 단독, 얘가 없다, 그때 비로소 형제자매가 가져가는 거예요. 여동생, 누나, 오빠, 형 이런 사람들이. 그때 갑이 계속 일정 기간 잠수 타가지고 실종 선고를 청구하려고 해요. 이때는 1순위 상속인 얘네 둘만 얘에 대해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이분들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얘가 없다? 그럼 당연히 이분들이 얘에 대해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얘는 할 수 없어요. 이게 가끔 사례로 만약 이렇게 나왔다. 이걸 대비해서 제가 이제 1순위, 2순위 상속인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는 정말 어렵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노무나 행정에서는 거의 이렇게 나온 적이 없고요.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부재자의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가지고만 항상 출제를 해왔습니다. 다음, 공시최고를 해야 되는데 6개월 이상 공시최고 후 그 공시최고 기간이 경과되어야 비로소 가정법원은 실종 선고를 할 수 있어요.
이 공시채고가 무슨 말이냐? 6개월 동안 하라는 게, 자, 이찬이가 서울로 가면서 잠수를 탔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왜냐면 저는 특별 실종은 아니죠. 막 제가 비행기 탔거나 배에 있다거나 아니면 전쟁 나간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잠수 탄 거니까 엄마 아빠는 아, 얘 왜 이렇게 잠수를 많이 탔어? 얘 혹시 실종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실종 선고를 청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를 했는데 이러한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고 했죠. 청구권자 청구. 저희 엄마 아빠가 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위에서 실종 기간이 경과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공시채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법원이 그 박희찬 씨 부재하고 계신, 잠수 타고 계신 박희찬 씨 어디 계시나요? 살아 계시나요? 라고 이제 법원 홈페이지 같은데 일정 기간 6개월 이상 나타나세요. 살아있나요? 이거를 이제 알린다고 보시면 돼요. 나타나세요. 살아있나요? 살아있으면 나타나세요. 이걸 6개월 동안 이제 법원이 하는 거고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계속 공시채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오케이 실종 선고 해드릴게요 하고 가정법원이 땅땅땅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채고라는 것은 박희찬 씨, 부재자 씨 나타나세요. 살아있나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종 선고 효과. 법원이 실종 선고 땅땅땅 때리면 사망한 것으로 봐요. 이 본다라는 의미가 간주예요. 간주. 그래서 우리 바로 뒤에서 배울 거예요. 추정과 간주의 차이점. 일단은 간주다. 이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본다라는 말이 나오면 간주. 그리고 추정은 추정한다라고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조문에서. 그러면 이건 바로 추정. 본다는 간주. 그래서 실종 선고 효과는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봐요. 따라서 실종 선고가 확정된 날이 아닌데 맨날 이거 가지고 이걸로 틀리게 정말 자주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빈출되는 틀린 지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이거랑 같이. 분명 얘 아니면 얘로 항상 장난을 치거든요. 틀린 지문이라고 나왔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예시는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2015년도 11월 15일 날 제가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요. 타이타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타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타이타닉. 타이타닉을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진짜 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매일 루틴을 정하고 여러분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꾸준히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일요일만큼은 본인을 위해서 쉬어라. 그래야 다시 에너지가 충전되고 월요일부터 다시 달릴 수 있다. 일요일만큼은 좀 반나절이 됐던,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직전까지는 계속 일요일만큼 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그 개인 유튜브 영상에서는 그때 이런 영화 한 편씩 보세요. 저는 추천드려요. 타이타닉도 좋고 뭐 다른 것들 재밌는 코미디 영화도 좋고. 무튼 2015년 11월 15일 제가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는데 이 타이타닉이 뭐죠? 배 타고 미국행 하다가 이제 그 얼음이죠. 큰 얼음과 빙산과 이제 딱 충돌해가지고 배가 일부 찢겨져 나감으로써 그 밑에 간판이, 그래서 이제 배가 침몰되는 내용을 담는 어떻게 보면 사랑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똑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세요. 배가 이제 어떤 빙산, 얼음과 부딪혀가지고 배가 침몰했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18년도 1월 27일 날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가 땅땅땅 됐어요. 실종 선고 땅땅땅. 그러면 실종 선고 땅땅땅 하게 되면 효과가 사망으로 본다. 즉 사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종 선고 땅땅땅 했을 때.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이때 저는 언제부터 죽은 것으로 볼까요? 나는 언제 죽은 걸까? 나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여러분. 무튼 이 사람은 언제 죽은 것으로 봐야 될까? 실종 선고 법원이 땅땅땅 한 이날일까? 아니죠. 여기 조문을 보시면 실종 선고가 확정된 날, 즉 18년 1월 27일 땅땅땅한 이날이 아니고 언제다?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가 무슨 말이냐? 지금 저는 이때 행방불명 된 거잖아요. 배 타고 미국으로 이날 갔는데 배가 침몰돼 가지고 저는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죠. 그럼 이 배 타고 갔다가 침몰됐다. 이거는 보통 실종과 특별 실종 중에 어떤 거죠?
특별실종이죠. 보통 실종은 몇 년? 5년. 특별실종은 몇 년? 1년 경과해야지만 사망한 것으로 보겠다. 따라서 이때의 기준으로 배 타고 갔기 때문에 배 침몰로 인해서 특별실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때의 기준으로 1년 뒤. 1년 뒤라고 하면 16년 11월 15일 24시. 이때부터 저는 사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실종기간이 만료할 때. 특별실종이기 때문에 1년을 경과한 이 시점에 저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예시 어차피 뒤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실종 선고에 의한 사망 효과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 또 거소 중심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국한된다. 이것도 항상 옳은 지문으로만 나오는데 이 말이 반대 해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부재자예요. 그래서 실종 선고를 저희 부모님이 청구해가지고 실종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종 선고를 받은 이찬인데 이찬이가 지금 종래 주소지는 서울시라고 해볼게요. 근데 제가 광주에 가가지고 광주에서 핸드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다? 당연히 유효해요. 왜? 저는 죽은 것으로 보지 않아요. 실종 선고에 의한 저에 대한 사망 효과는 종래 주소, 서울시 기준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국한되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주소, 신주소인 광주에서 핸드폰 매매 계약 체결한 것은 유효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법상이라는 말 자체가 공법적인 행위는 비록 종래 주소에서 해도 유효해요. 예를 들어 제가 서울시에서 뭐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 이런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망 효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제가 공법적 영역이다 이렇게는 절대 출제 안 하고요. 지금 이 내용 그대로만 출제를 해요. 그리고 옳은 지문으로만 출제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다음,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상속인에 대한 실종 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상속인의 실종기간 만료 시점이 피상속인 사망 이전인 경우 실종 선고된 그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이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피상속인 그리고 상속인 이 법적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피가 기억나시나요?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에서 제가 피가 어떤 피라고 했죠? 한자로 당하다의 피. 따라서 상속을 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피가 빠진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자를 배운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이런 공부할 때 굉장히 헷갈렸어요. 이걸 한자 그대로 이제 뭐 대부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암기를 했냐.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자녀 A가 있을 때 갑이 사망을 했을 때 얘의 재산에 대해서 이분들이 상속을 받을 거잖아요. 아내랑 자식이. 이때 갑을 뭐라고 한다? 피상속인이라고 한다? 상속인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상속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속을 받는 사람, 이분들을 누구라고 한다? 상속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그때 이해를 했냐? 피. 아, 피를 딱 보는 순간 죽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저는 한번 이해를 하니까 그 뒤로 전혀 안 헷갈렸어요. 딱 피상속인에서 피 보자마자 아, 죽은 사람. 오케이. 피 없네? 얘는 이제 상속 받는 사람. 그래서 혹시 한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이거에 대해서 좀 헷갈리신 분들은 저같이 암기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상으로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안 헷갈리고 오래 기억이 남으니까 피 보자마자 아,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토대로 다시 볼게요. 피상속인, 즉 여기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갑이 사망한 후에 그 상속인, 아내랑 자녀 A라고 했을 때 그 상속인에 대한 실종 선고가 이루어졌어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얘네들에 대한 실종 선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상속인의 실종기간 만료 시점이 얘네들의 실종기간 만료 시점, 이때 실종기간이 만료됐으면 이때부터 을과 A는 사망한 것으로 보죠. 사망한 것으로 보죠. 이러한 상속인의 실종기간 만료 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이다. 그런 경우에는 실종 선고된 얘네들은 상속인이 당연히 될 수 없겠죠. 왜? 이 사람이 갑이 사망하기 전에 얘네들이 있었을 때 얘네들이 1순위로 받게 되는데 만약에 얘가 사망하기 전에 얘네들이 미리 사망이 됐다. 이전에 사망이 됐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당연히 상속인이 될 수 없고 2순위 상속인이 얘네 엄마 아빠가 받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상속인, 얘네들이
실제 실종 선고가 얘네들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얘네들에 대한 실종기간 만료 시점이 실질적으로 얘가 사망하기 이전이라면 이때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 그래서 얘가 사망하기 전에 얘네들은 이미 사망했으니까 당연히 실종 선고된 얘네들은 뭐다?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이분들이 상속을 받는 거다. 어렵지 않죠? 그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실종기한 만료될 때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재산관리인의 처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 선고 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법원이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어떠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그 행위가 비록 부재자가 사망을 했던 사실을 이 재산관리인이 알았더라도 이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위해서 어떠한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 같은 관리행위 같은 거 했을 때 다 그것은 유효하다라고 했죠. 따라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실질적 법원으로부터 선임결정 취소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 선고 기간이 만료된 뒤 이게 사망으로 보는 거죠. 사망한 것으로 본 뒤라 할지라도 유효하다. 왜?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어야 비로소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기 때문이고 이러한 취소는 뭐다? 장래요. 따라서 법원이 취소 결정을 하면 그 이후부터 재산관리는 권한이 소멸되지 취소되기 이전의 권한은 다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부재자 나오면 항상 이게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의 행위는 선악 불문하고 다 유효해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그 다음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처분행위는 부재자가 실종 선고를 받게 되더라도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위에랑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얘네 둘이.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실종 선고가 확정되어 사망 간주 시점이 소재기 전으로 소급해도 그 판결이 당사자 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것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사소송법 영역이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왜 자꾸 여기서 출제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 출제자가 그냥 내가 내고 싶은데 라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법 영역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원래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요. 이렇게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가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얘가 얘를 상대로 돈 내놔 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이때의 얘를 원고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의 얘를 피고라고 합니다. 이때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얘가 얘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법원은 판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재판에 나오세요 라고 했는데 얘가 안 나와요. 근데 원고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얘 일부러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제 전화도 잠수 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사가 그래요? 얘가 일부러 안 나오는 거예요? 하고 얘가 이긴 것으로 해줬어요. 원고 승. 왜? 얘가 나오지도 않았고 관련된 증거서류, 얘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보니까 얘 말이 다 맞아. 얘 돈을 안 갚았네. 빨리 돈 갚아. 라는 땅땅땅 판결문을 내렸어요. 얘 승, 윈.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판사가 이 판결까지 다 때리고 나서 보니까 실제 얘가 얘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사실적으로 얘는 자신이 피고로서 재판에 나가서 방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기 때문에 이것조차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 자체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우리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당연하죠.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다? 그럼 당연히 그거는 무효예요. 왜? 당사자 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게 원칙적인 모습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본 이유가 뭐냐? 자,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땅땅땅. 얘가 이제 피고라고 해볼게요. 실종자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종자인 사람을 상대로 피고로 해서 돈 내놔 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얘가 실종자이기 때문에 재판에 못 나오겠죠. 그래서 법원은 그냥 원고 네 말 들어보니까 네 말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실종자인 피고는 재판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네가 이긴 것을 해줄게 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법원이. 그렇게 하고 나서 실종 선고가 확정이 되어서 사망 간주 시점이
소재기 이전으로 소급해서 돌아갔죠. 그래서 제가 실종 선고가 확정이 되면 사망 간주 시점이 언제라고 했죠? 실종 선고가 확정된 날이 아니라 그 실종 기간이 만료된 날이죠. 실종 기간. 그러니까 보통 선고라면 보통 실종이라면 5년, 그리고 특별 실종이라면 1년. 이 기간의 경과, 실종 기간이 만료된 날, 경과된 날, 이때 사망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죠. 이러한 실종 기간 만료 시점으로 인해서 소재기 이전, 실질적으로 원고가 실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재기 이전으로 소급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그 자체로 당사자 능력이 없는, 즉 애초에 죽은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칙적인 모습은 이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얘는 이미 죽은 사람일 때는 당연히 얘가 얘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가지고 이겼더라도 이 판결은 무효가 되는 건데, 지금 얘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피고, 실종자가 이미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실종자이기 때문에 그냥 잠시 사라진 사람이죠. 연락 두절인 상태죠. 따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 우리 판례는 보지 않아요. 비록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사망 간주 시점을 따져보니까 얘가 실질적으로 얘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건 간주잖아요. 간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간주. 확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인 모습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눈에 자주 바르셔야 돼요. 이것도 왕왕 출제해야 돼요. 무효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이제 출제를 자주 하니까. 다음,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은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것도 뭐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하겠죠. 얘네들이 청구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실종 선고는 취소해야겠죠. 사실 이것도 뭐 실무적으로, 변호사 실무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나중에 상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속. 이게 뭐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가 2020년 1월 1일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아니라 2022년 뭐 11월 15일에 사망한 때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상속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의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지 비로소 이득을 보는 상속인에게 좋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눈에 바르는 정도?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사망 간주 시기 계산. 이거 앞에서 살펴봤죠. 2020년 5월 1일부터 생사가 불분명, 즉 행방불명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후 법원이 2026년 5월 1일 날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땅땅땅 받은 경우, 이게 만약 예시가 단순 가출이다. 그렇다면 보통 실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해야 비로소 실종 선고 청구가 가능하고, 그럴 경우 사망 간주 시기는 언제다? 이때로부터 생사 불분명, 이때로부터 플러스 5년이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2025년 5월 1일 24시, 다른 말로 5월 2일 0시입니다. 만약에 그게 비행기나 배사고다. 이거는 보통 실종이 아니라 특별 실종이죠. 따라서 1년이 경과한 후에 실종 선고를 청구해야 되는데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1년 뒤니까 2021년 5월 1일 24시부터 사망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사망 간주 시기 계산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이때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땅땅땅한 이 시점이 아니라 이때부터 5년 또는 1년 이 예시에 따라서 나온 결과값이 그때 사망 간주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실종 선고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부재자가 실종 선고를 받았어도 부재자인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상실되지 않아요. 우리 권리 능력 복습해 볼까요?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민법상 주어진 어떤 권리 의무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언제부터? 태어나는 순간. 따라서 항상 틀리게 뭐로 낸다고 했죠?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야 된다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틀리게 된다라고 했고, 따라서 권리 능력은 언제 상실되냐?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데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얘가 사망했을 때, 그때 권리 능력이 상실되는 거기 때문에 비록 부재자가 실종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망으로 간주가 됐어요. 그랬더라도 얘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상실되잖아요. 왜? 얘가 진짜 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법원의 실종 선고가 취소되기 전에
실종 선고는 이미 받았네요. 근데 그러한 실종 선고를 취소하기 전에 본인이 생활하여 종래의 주소지에서 어떤 새로운 계약 등을 했다. 당연히 유효해요. 이러한 법률 관계 형성할 수 있다.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 선고가 내려진 경우, 예를 들어서 이찬이에 대해서 엄마가 2025년 1월 1일 날 실종 선고를 했고요. 저희 아빠가 저에 대해서 2026년 1월 3일 날 실종 선고를 했어요. 그럼 똑같은 저에 대해서 2차례 실종 선고를 했죠. 이런 경우에는 먼저 실종 선고를 한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얘가 배 타고 갔는지 비행기 타고 갔는지 아니면 단순 가출인지 아니면 일반 보통 실종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5년, 1년을 얘를 기준으로 해서 즉 먼저 내려진 실종 선고를 기초로 해서 상속관계가 인정돼요. 나중에 내려진이 아니에요. 나중에 내려진. 즉 아빠가 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실종 선고 취소인데 이거는 법원이 이제 이찬이가 장기간 잠수 타가지고 엄마 아빠가 실종 선고를 청구해가지고 그 기간, 실종 기간 보통 실종이냐 특별 실종에 따라서 그 기간까지 경과해가지고 실종 선고 땅땅땅 받았어요. 실종 선고를 땅땅땅 받으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 즉 간주한다 라고 배웠잖아요. 그 효과로서 실종 선고 효과. 그런데 갑자기 제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엄마 아빠한테 나 성공해서 돌아온다 했지? 라고 하고 딱 나타났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 가정법원은 당연히 실종 선고를 이제 취소해야겠죠. 왜? 실종 선고의 효과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사망으로 더 이상 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겠죠. 그래서 실종 선고 효과가 발생 후, 즉 사망 간주 효과가 발생한 후에 실종자가 나타났어요. 이런 경우 법원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돼요. 여기서 이해관계인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다음 실종 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실종 선고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게 의미하는 게 반대되는 증거, 반증이라고 해요. 줄여서 반대되는 증거, 반증만으로 안 되고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 취소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 사망 간주 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반대되는 증거라고 하면 이제 이찬이가 실제 살아있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어디 은행에서 내지는 어디 마트에서 뭔가를 구입하는 것을 CCTV 영상을 제출했어요. 이런 반대되는 증거, 제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법원에 저희 가족이 제출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바로 제가 사망해서 오케이 탈락, 그냥 바로 저는 이제 실종 선고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 해줄게가 아니라 법원이 취소까지 해야지만 비로소 저는 사망한 사람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법원의 실종 선고 취소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기억하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반드시 같은 이런 단정적인 표현들은 처음 보는 지문일 때, 이건 처음 보는 지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계속 중요하게 다룰 지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보면 실종 기간 동안 생존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CCTV 영상을 통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어도 법원이 실종 선고를 땅땅땅하고 취소하지 않는 한 저는 계속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개시된 상속이 부정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상속이 부정된다 안 된다로 나오거든요. 실종 선고를 취소하기 전에 이거는 좀 예시를 들어드릴까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저예요. 저고 제 아내가 있고 제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어요 하면서 제가 어디 군산에서 뭔가 놀고 있는 모습, 그런 CCTV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이거를 이제 반대되는 증거라고 해서 반증이라고 하죠. 제가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거는 지금 이러한 CCTV를 이 사람이 확보를 했어요. 그러고 법원에 제출한 상황에서 결국 실종 기간이 경과해가지고 보통 실종이라 해서 5년이 경과해가지고 저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상속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법원으로부터 그네 너네들 말이 맞네 하고 얘에 대해서 실종 선고 취소를 했어요. 실종 선고 취소.
그런 경우에도 이 실종 선고를 취소를 해야 그때부터 비로소 갑은 사망한 사람을 아니기 때문에, 갑을 사망한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 얘에 대해서 어떠한 상속이 됐다. 그때는 이제 취소가 될 텐데, 실종 선고가 취소되기 전에 이미 얘가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했더라도 그 후에 상속이 됐다. 이거 전에. 그러면 이건 다 유효하다. 상속이 인정된다. 부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부재자랑 똑같아요. 취소 여부가 가장 중요해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도 가정법원이 재산관리는 권한에 대해서 이제 취소를 해야지만 비로소 그 이후부터 이제 효력이 없고 그 전까지는 다 효력이 있잖아요.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종 선고도. 그래서 부재자랑 실종 선고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으로 간주된 자는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생존 반대되는 증거, 이게 이제 반대되는 증거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증을 들어서 실종 선고 효력을 번복할 수 없다. 반드시 반증도 해야 되고 실종 선고 취소, 법원으로부터 땅땅땅이라는 것까지 있어야 실종 선고 효력. 이게 뭐죠? 사망 간주죠. 사망 간주를 번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종 선고 취소의 효력은, 제가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표인데 우리 아까 부재자의 재산 권리인 권한에서의 법원의 취소는 장래효라고 했죠. 그게 예외라고 했고, 원칙은 취소는 소급표이기 때문에 실종 선고로 생긴 법률 관계는 소급적으로 다 무효가 돼요. 얘가 이제 실종 선고 취소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안 보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종 선고 이후로 사망으로 간주된 이후에 뭐 재산 관리인이 됐건 아니면 가족이 됐건 그 사람들이 대신해 가지고 실종자의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들을 했어요. 그런 것들은 싹 다 무효가 돼요. 소급표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된다. 예외적으로 실종 선고 후에 실종 선고 취소하기 전까지, 법원에 이러한 취소 전까지 선의가 뭐죠? 몰랐다죠. 몰랐다. 이러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장난을 치냐? 실종 선고 후를 실종기간 만료라고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고, 출제자들은 그걸 알죠. 그래서 그걸 쓰죠. 이렇게 바꿔서. 지금 실종 기간 만료, 이때부터 사망 간주라고 봤죠. 실종 선고 효력으로서. 근데 반면에 실종 선고 취소 효력은 실종 기간 만료가 아니라 실종 선고 후, 우리 법원이 땅땅땅 실종 선고 후 실종 선고가 법원으로부터 땅땅땅 취소되기 전에 선의로 법원이 실종 선고 취소했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실종자를 위해서 어떠한 실종자 재산에 대해서 뭔가의 행위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유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심하세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실종 선고와 관련해서는 언제 효력이 발생되냐? 실종 기간이 만료했을 때 그 실종 선고의 효력이 발생해요. 즉 사망한 것으로 보지만, 간주하지만 실종 선고 취소의 효력과 관련해가지고는 언제? 법원의 실종 선고 땅땅땅 한 후부터 법원이 실종 선고 취소에 대한 땅땅땅 하기 전까지 실종 선고 취소에 대해서 몰랐던 실종자의 가족들이 실종자를 위해서 어떠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것은 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유효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기본 강의 때부터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너무 부담스럽게 접근하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핵심 강의 때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위주로 다시 체크하고 파이널 때 또 체크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익혀져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파트를 보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 예를 들어 상속인, 유증받은 자. 그래서 이런 거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A가 있어요. 근데 얘가 부재자, 장기간 잠수 타가지고 이분들이 실종 선고를 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보통 실종이라고 했을 때 5년이 경과했어요. 그래서 법원이 땅땅땅 했어요. 그럼 얘는 언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5년이 경과한 그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지, 법원이 실종 선고 땅땅땅 했을 때 사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찌됐거는 얘를 실종 선고로 인해서 사망 간주 효과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얘는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얘의 재산은 얘네들이 상속을 받겠죠. 상속인으로서. 그때 얘네들이 선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사망을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가 사망을 안 했다라는 게 나중에 반증, 또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취소라는 절차를 통해서 얘가 살아났을 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현존이익 반환, 현재 가지고 있는 이익만 얘한테 반환하면 돼요. 반면에 아기, 얘가 실제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받은 이익에 이자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된다. 즉 뭐다? 전부 배상이다. 전부 배상.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선의의 상속인은 현존이익 반환만 하면 된다. 즉 얘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던 상속인은 현존이익 반환, 얘가 다시 나타났을 때, 반면에 얘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던 상속인은 전부 반환, 즉 받은 이익, 이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다 해야 된다는 의미죠. 우리 이거 비교해 볼까요? 슬슬.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 반환하는 게 의사 무능력자나 제한 능력자였다. 이게 굉장히 예외라고 했죠. 이거 비교로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자주 출제돼요. 이거. 선의 상속인은 현존이익 반환, 악의 상속인은 전부 반환. 갑이 이제 다시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 예시를 보면 부재자의 실종 선고 후 법원의 실종 선고 취소 전 재산관리인이 선의로 실종자를 위해서 실종자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어요. 뭐 건물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을 했든 뭐를 어떠한 행위를 했던 거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실종 선고 취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법원의 실종 선고 취소 전 재산관리인이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는 실종 선고 취소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아요. 그리고 실종 선고가 취소됐다. 그때 선의 재산관리인은 현존이익 반환만 하면 된다. 여기처럼 현존이익 반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공시채고. 공시채고가 뭐라고 했죠? 이제 갑이 장기간 부재자로서 잠수 탔고, 그래서 예를 들어 아내가 갑을 상대로 실종 선고를 청구하려고 할 때 청구권자 청구가 있어야 되고, 얘에 대해 보통 실종이든 특별 실종이든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경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법원은 공시채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야, 너 어딨어? 빨리 나타나. 너 죽은 거야 뭐야? 알려줘 라고 자신들의 법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일정 기간 알려주는 건데 6개월 동안 알려야 돼요. 갑 어딨어? 나타나. 이런 식으로 실종 선고를 하고자 할 때. 근데 실종 선고를 취소하려고 해요. 가정법원이. 이때는 공시채고 절차가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왜? 갑이 사망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럼 가정법원 판사님은 뭐야 너 살아있네? 실종 선고 취소 그 자리에서 땅땅땅 하면 되지. 6개월 동안 한번 지켜볼게. 이렇게 안 하겠죠. 당연히. 바로 땅땅땅 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실종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은 6개월 동안 공시채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반면에 실종 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공시채고 절차가 즉 6개월이라는 법원 홈페이지에 알릴 필요 없어요. 얘 살아있네요 이런 식으로 알릴 필요 없이 곧바로 실종 선고 취소를 하면 돼요. 이게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한 말인데 출제자들은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법원의 실종 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공시채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식으로 막 엄청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이렇게 틀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시처럼 실종 선고 취소는 얘가 갑자기 법원에 나타나가지고 저 살아있는데요 하고 나타났으면 법원 입장에서는 깜짝 놀람과 동시에 오케이 실종 선고 취소 땅땅땅 이렇게 하는 게 맞지 6개월 동안 한번 지켜볼게요 하고는 공시채고 절차는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우리가 부재자까지 갔고요. 부재자는 잠수탄 자. 그래서 얘의 재산에 대해서 누가 관리할 것인가 이게 이제 법률적인 쟁점이라고 했고 부재자가 잠수 타기 전에 법정 대리인 즉 엄마 아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부재자에 관련된 민법 규정들은 의미가 없어요. 적용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부재자가 잠수를 탔는데 법정 대리인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가 나눠지죠. 부재자가 잠수 타기 전에 얘가 누군가를 선임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걔는 임의 대리인인데 누군가를 선임하지 않고 부재자가 잠수를 탔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가지고 선임할 수 있고 그때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뭐다? 법정 대리인이다. 그래서 이때 법원이 선임한 법정 대리인으로서 재산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어떤 행위만 가능했죠? 보존행위랑
관리행위만 가능했죠. 여기서의 관리행위는 이용행위랑 계량행위가 있고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못해요. 재산관리인 혼자. 따라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처분행위가 가능하고 여기서의 법원의 허가는 사전 허가뿐만 아니라 뭐도 가능하다?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 이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부재자가 장기간 잠수 탔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족들은 얘 실종 선고해야겠는데?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실종 선고를 하게 되고 실종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자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시최고 절차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알려야 된다. 그리고 기간이 경과되어야 되는데 보통 실종은 5년 그리고 특별 실종은 1년이고 특별 실종은 대표적으로 전쟁, 배, 그리고 비행기 사례를 생각하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기간도 다 지나갔다. 그럼 법원은 실종 선고 땅땅땅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한 효과는 뭐였죠? 실질적으로 실종자를 사망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사망한 사람으로 간주하게 되면 얘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아내랑 자식에게 다 상속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언제 얘를 죽은 것으로 보냐? 바로 법원이 실종 선고 땅땅땅 확정한 때가 아니라 이 기간, 실종 기간 5년, 1년이 경과한 때 갑이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고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종 선고 취소는 기본적으로 소급표다. 따라서 얘가 실질적으로 갑자기 저 살아있는데요 하고 법원에 나타나면 공시최고 절차 6개월 동안 너 살아있네요 라고 알릴 필요 없이 바로 실종 선고 취소를 하면 돼요. 공시최고 절차 필요 없다. 그런 경우에 지금 얘가 사망한 것으로 봐가지고 얘네들이 얘에 대한 재산을 다 받은 거잖아요. 그때 얘네들은 당연히 토해내야겠죠, 얘한테. 그때 실종 선고 취소 효력으로서 얘가 살아있다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현존이익 반환만 하면 되는 반면에 얘네들이 악의인 경우, 얘가 살아있음을 알면서도 얘네들이 막 돈을 헤프게 썼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얘의 재산을 다 줘야 되고 또 손해를 입었으면 손해배상까지도 다 해야 돼요. 여기까지 지금 정리를 기본적으로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에요. 실종 선고까지 갔으니까 이제 사망을 보면 추정과 간주에서 보면 추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반대 사실에 대한 증명만 있으면 바로 살아있는 것으로 봐줘요. 번복돼요. 이거를 반증이라고 하죠. 줄여서. 반면에 간주가 되면 반증만으로 부족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 방금 배운 실종 선고였어요. 실종 선고는 실종 선고가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즉 실종 선고가 돼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는데 얘가 나타났어요. 그럴 경우에는 실종 선고에 대해서 취소를 해야겠죠. 이때 뭐 관련된 당사자들이 얘가 살아있어요 라는 CCTV 같은 반대되는 증거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의 실종 선고 취소까지만 있어야 비로소 얘는 사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번복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실종 선고가 아닌 동시사망 추정이나 인정사망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봤는데 이 사실에 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대되는 증거만으로 번복돼요. 어떠한 실종 선고 취소 같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것만으로 바로 번복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기서 살펴보는 거예요. 바로 뒤에 동시사망 추정과 인정사망. 그래서 사망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동시사망 추정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기억나시죠? 괌사건. 갑과 을과 A와 손녀 AA가 있고 얘는 O랑 결혼을 했어요. 이때 유가 여동생이 있었고 이분들은 괌으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사고가 발생해서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분명히 앞좌석에 탄 사람들이 먼저 사망했을 확률은 높겠죠.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법 30조에 따라 가지고 얘네들은 다 같이 죽은 것으로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추정한다. 그럼 추정의 효과는 뭐죠? 반증만으로 바로 번복이 돼요. 그 말은 얘네들은 다 같이 한 번에 죽은 것으로 인정을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동생이 나타나가지고 뭐 얘보다 얘가 먼저 사망했어요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앞좌석에 탄 것도 막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먼저 사망했다라는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그럼 얘가 먼저 사망했네. 1번 사망, 2번 사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요건 절차 필요 없다. 그냥 반대되는 증거만으로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그 다음 동시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라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그래서 제가 검사권에서 결국 사위가 다 가져갔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동시 사망 추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거지 간주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동시 사망은 간주로 본다 이걸로 이렇게 틀리게 가끔 내거든요. 간주는 여러분 오로지 실종 선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실종 선고됐다? 그런 경우에는 사망으로 간주한다. 마지막 인정 사망. 인정 사망이라는 것은 수해나 화재 그 밖에 사변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 확실한 경우 그 조사를 집행한 관공서가 사망이라고 스스로 인정, 추정하는 제도예요. 추정하는 제도.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겠죠. 건물에 있는데 이게 이제 화재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막 3층까지 다 이미 다 탔어요. 그래서 뒤늦게 소방관님들이 오셔가지고 불을 열심히 끄셨어요. 그러고 나서 들어갔는데 분명히 여기에 사람이 있다라고 여기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면 사실 아무래도 우리 경험칙상 불에 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조사를 집행한 사람들, 뭐 소방관님들이 될 수도 있고 관공서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아 사망했네요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제도, 인정 사망. 따라서 이거는 추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대되는 증거만으로도 바로 예를 들어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마트에서 뭐 핸드폰을 사고 있다, 뭐 과자를 사고 있다, 이 CCTV를 제출했다. 그것만으로 바로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줘요. 법원에 땅땅땅 이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건 절차 같은 게. 인정사망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의 기록을 하기 위한 절차적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추정적 효과만 인정돼요. 인정사망도. 다시 정리. 우리가 이 사람이 명확하게 사망하지 않았어. 이런 경우에는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동시사망 추정이 있고 인정사망이 있고 실종선고가 있어요. 근데 동시사망 추정과 그리고 인정사망은 기본적으로 추정이에요. 추정. 따라서 번복하기 위해서는 즉 살아있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증거인 반증만 제출해도 바로 인정이 되는 반면에 실종선고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간주, 사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반대되는 증거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취소할게요 땅땅땅 해야 비로소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이제 되시죠? 추정 간주. 그리고 간주는 실종선고밖에 없어요. 마지막 법원의 재량. 또 가정법원 깡패 얘기 나오겠죠? 법원은 실종선고나 인정사망에 의하지 않고서도 사망 사실을 자기 자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왜? 가정법원은 깡패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한두 번 보면 바로 지워야겠죠, 나중에는. 자, 이렇게까지 보면 이제 자연인 사망도 다 끝이 났어요. 근데 이게 부재자 실종선고 파트에서 여러분이 난 좀 이해가 잘 됐어 라고 하면 정말 좋은 거고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이 부재자 실종선고가 제일 어려웠었거든요. 처음 민법청지 공부할 때. 이거 도대체 뭐야? 저는 대학교 때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스킵하고 넘기셔도 돼요. 왜냐면 핵심 강의 때 또 할 거고 파이널 때 또 할 거기 때문에 어려운 파트는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좀 잘 이해됐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이해가 빠르신 거고 또 제가 그만큼 좀 재밌게 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저는 진짜 이때 이게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교수님들이 설명할 때. 그래서 뭐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챕터가 법인이잖아요. 제가 이게 제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1학년 때 민법 총칙을 딱 공부할 때 저는 법이 정말 재밌었어요. 법 공부가 너무 재밌었고 꼭 나는 법조인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가졌기 때문에 법학을 딱 처음 공부할 때 아무래도 일반 다른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흥미를 갖고 공부를 했어요. 진지하게. 근데 제가 민총 공부를 하면서 1번 부재자 실종선고 이 파트 들어갔을 때 포기할까? 너무 나랑 공부가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을 했고 바로 뒤에 법인을 배웠는데 법인 딱 들어가자마자 와 진짜 나 법학이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민촉에서 저는 여기 파트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특히 법인 파트 이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직장 생활도 해본 경험이 많이들 없으실 거고 또 법인 파트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인, 사람과는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여러분이 접해보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뭐 우리가 사장님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 다음에 법인으로 바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좀 힘들 거예요. 물론 제가 최대한 쉽게 내용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관련된 사례도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법인을 지금 바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재미없다라고 느끼실 것 같고 그게 첫 번째 이유. 법인을 지금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민법 입문 수강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민법 총칙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라고 했고 그래서 당사자들 간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얘네들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그리고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계약의 내용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죠? 확정, 실현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 마지막 당사자들 간의 의사와 표시는 서로 일치해야 된다. 그때 비로소 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됐다라고 보게 되고 여기서 뭐 하나라도 흥결이 됐다. 그럼 그때 그 계약을 우리는 무효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취소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능력 파트는 다 끝났죠. 그리고 자연인 사망까지 배웠고 바로 뒤 계약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이 이해 학습 용도 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쭈르륵 보게 되면 거의 민총의 80% 끝냈거든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법인 파트 배우면 조금 어려울지언정 80%까지 했는데 이것만 버티면 민총 이제 완벽하게 다 맞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집중도도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아무래도 리걸 마인드도 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법인은 제가 마지막에 할 거예요. 이 민법 입문에서 배운 흐름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강의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께 수험 적합적이기도 하고 이해 면에서도 확실히 좋으니까. 그래서 뭐 법인 파트는 생략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계약의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추가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막 기본 강의 들으면서 이 수험 공부에 들어오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저는 지금도 여러분께 최대한 쉽게 강의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지금 루틴이 어떻게 되냐, 일상적인 루틴이 아침 8시에 일어나게 되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지금 현재는 책을 만들고 있어요. 채권법 계약법이죠. 채권법 계약법이랑 이제 문제풀이, 실제 진짜 올해 아니죠, 내년이죠. 내년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문제들만 구성해가지고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기출문제를 계속 또 돌려보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12시쯤에 줄넘기를 해요. 3,000개.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공부를 해요. 오후 학습. 이때는 이제 강의 준비를 하고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하면서 막 예시도 한번 혼자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강의에 와가지고 열심히 강의 촬영을 해요.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가면, 강의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뭐 8시가 될 때도 있고 9시가 될 때도 있는데 이때 헬스장을 가요. 그리고 열심히 한두 시간 운동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그날에 있었던 뭐 일기장 같은 걸 좀 쓰고 자는데 제 루틴 보면 어떠세요? 운동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책 만들거나 강의하거나 아니면 강의 분석하는 게 전부거든요. 적어도 여러분 저만큼은 하셔야 돼요. 공부를 이왕 맘먹고 시작을 하셨으면 적어도 사실 저 이상으로 해야죠.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못해도 저만큼은 하셔야 돼요. 운동과 공부 딱 두 가지만 집중하셔서, 물론 나는 직장을 병행하면서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못 하시겠죠. 그래도 강사만큼은 하셔야 돼요. 공부를. 조금 여러분이 조금 쉬엄쉬엄 할까?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까봐 말씀을 드려요. 이왕 시작하는 거 딱 1년만 열심히 해서 빨리 합격하고 원하신 자격증 취득하셔가지고 이제 실무에 나가셔가지고 원하는 꿈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튼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렸죠. 계약의 내용부터 저희 살펴볼 거예요. 페이지로 치면 70페이지부터 볼 거예요. 70페이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장기간 이 어려운 파트 부재자와 그리고 실종 선고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